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의 첫날 인사드립니다. 김지연입니다. 네. 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덥다고 우리가 짜증만 낼 수만은 없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래서일까요? 이 하늘에 둥실둥실 떠가는 구름이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네. 또 나무 옆을 지날 때 들리는 매미 소리가 이 한여름의 정취를 더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로 날씨가 덥긴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한밭수목원도 그렇고요. 조금 멀리 식장산도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우리 지역의 명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때마침 이 대전시가 이렇게 대전의 숨은 매력이 담긴 이야기를 발굴하고 도시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5회 대전시 블로그 공모전을 연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모 주제는요. 대전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여행 지도입니다. 대전의 여행 명소와 축제, 또 문화나 인물, 맛집과 역사 등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응모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제출 형식은 글과 사진, 동영상, 웹툰, 카드 뉴스 등이 포함된 자유 형식의 블로그 콘텐츠인데 공모 기간은 10월 27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대전시 공식 홈페이지나 대전시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자, 요 며칠 계속 우리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있는데 8월의 첫날 오늘은 어떨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어느덧 8월이 시작됐습니다. 충남 북부에 내리는 비는 오전 9시쯤 소강 상태 되겠고요. 충남 내륙은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중남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충남 북부 지역으로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되겠습니다. 한낮에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충남 내륙에는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33도, 세종과 대전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당진 31도, 홍성 30도, 보령 3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5m 안팎으로 낮게 일겠고요. 이 대조기 기간에 슈퍼문까지 뜨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폭염의 기세는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대전의 멋질 여행지도 공모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대전 서구청에서도 함께 가면 좋을 만한 대전 서구의 명소 10곳을 홍보하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공모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2019 대전 서구 홍보 콘텐츠 공모전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개인이나 4명 이내 팀으로 참여하면 된다고 하네요. 네, 대전 서구 하면은 한밭수목원, 대전 중구는 보문산, 동구는 식장상, 대덕구는 대청호, 또 유성구는 국립중앙과학관 이런 곳들이 저는 먼저 떠오르는데 네. 이 지역에 사지 않는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명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명소가 있어서 이 명소를 따라가는 재미도 정말 쏠쏠할 텐데요. 뭐 서산, 구경이나 태안, 팔경 같은 명소를 찾아가도 정말 재밌겠어요. 그럼요. 예, 타 지역에 사는 지인이나 친구가 왔을 때 이런 명소를 함께 찾아간다면 또 하나의 좋은 추억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은 타 지역에서 누가 온다면 어디를 먼저 데리고 가고 싶으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명소 이렇게 정했어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녀오신 곳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어도 좋은 명소 있으면 많이 추천해 주세요. 네. 이분은 친구들에게 자랑거리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명소가 정말 많은데요. 오히려 먼 곳보다는 좀 가까운 곳에 유성하면 유성 온천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조격장이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데려가면요. 이렇게 무료로 또 개운하고 피곤을 풀 수 있는 조격장에 데려가기도 하는데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예. 유성 온천이도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오늘 소개해줄 곳도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곳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충남 부여의 백제문화유적지에 다녀왔는데요. 연꽃이 가득 핀 명소도 둘러보고 또 별미도 맛보고 또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어린 박물관에서 특별한 밤까지 보내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충남 부여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자리한 궁남지. 부여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꼽히는 이곳은 1400년 전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백제 문화유산으로 백제의 조경 수준을 나타내는 사적 제135호입니다. 이야 이 연꽃이 이 연못 위에 커다랗게 피어있고 주변 경관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궁남지는 우리나라 역사 삼국사기에 나온 이름을 근거로 해서 궁의 남쪽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천지어 궁남 이런 뜻에서 궁남지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생긴 거죠? 이것이 바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최초의 연못이라고 그래요. 무왕 35년 634년에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신라 징평왕의 딸인 선화공주와 백제 무왕의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져 오는 궁남지.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긴 다리를 건너 연못 중심에 자리한 정자로 가봤습니다. 포룡정 연못 한가운데 예. 정자가 있고 여기 앉으니까 그렇죠. 또 감회가 새롭네요. 예, 아주 아름답죠. 네네. 이 정자는 우리 서동과 선화공주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가 숨겨졌는데요. 바로 서동의 탄생 설화가 깃들어 있어요. 이곳에서 참으로 용의 아들, 우리의 임금님을 용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 서동이 나중에 바로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해드리면서 이곳에서 그야말로 사랑을 쏟아냈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궁남지엔 다양한 연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요. 8월까지 피어나는 연꽃은 궁남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1000만 송이의 연꽃이 만들어낸 장관, 백년과 수련, 홍련 등 무려 50여 종이나 된다고 하네요. 귀한 꽃이 예. 활짝 피어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그렇죠. 사진 찍으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 여기 분홍- 활짝 폈어요. 예. 와 이제는 마지막으로 연잎으로 만든 그런 아름다운 별미가 있어요. 빨리 한번 가봐야겠네요.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연꽃의 향기를 따라서 부여의 별미를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요 이 부여에 별미가 있다고 해서 일단 오기는 왔는데 뭐예요? 연잎밥이에요, 연잎밥. 잠깐만. 네. 연잎밥이요? 네. 여러 가지 잡곡과 몸에 좋은 견과류 등의 재료를 연잎에 싸서 만드는 연잎밥. 은행과 해바라기 씨 등 건강한 재료가 듬뿍 들어가는데요. 넓적한 연잎에 돌돌돌 말아서 찜통에 넣고 푹 찌면 연잎밥 완성입니다. 연잎밥 나왔습니다. 연잎밥. 와, 이 김 나는 거 봐. 보니까 은은한 그런 꽃
맛과 이파리의 향? 예, 이게 맞아요. 어우러져서 나네요. 예, 맞아요.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구수한 잡곡과 고소한 견과류, 은은한 연잎의 향이 어우러진 연잎밥.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아니 그 밥알 하나하나가 굉장히 찰기 있고 이게 어떤 쌀인 거예요? 저희는 찹쌀하고 그냥 햇쌀 있잖아요. 햇쌀 그거를 비율을 저희들 나름대로 잘해서 넣었어요. 입안 가득 쫄깃한 찰기가 느껴지는 연잎밥을 먹다 보니 국물 생각이 났는데요. 마침 연잎밥과 잘 어울리는 연잎 버섯 전골이 보글보글 끓어서 우선 국물 맛부터 봤습니다. 와. 이것도 향기롭네요. 예, 예. 아니 연잎밥이랑 딱 잘 어울리는 게 예, 어쩜 이렇게 향기가 다 나요? 예. 손님들이 많이 이렇게 찾으세요. 자꾸자꾸 당기는 진한 국물. 버섯과 연잎이 어우러지는 맛과 향이 정말 일품이더라고요. 아니 부여에 와서 이렇게 연잎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을 또 먹고 가네요. 예. 연잎 자체가 그냥 황산화 적용이 있대요. 그래서 노화 예방도 하고 우리 왜 고혈압, 고지혈증이나 성인병 많잖아요. 그런 거 많이 예방을 해준대요. 역시 부여의 별미가 맞았네요. 맞죠? 예. 여러분도 이렇게 연꽃이 피는 계절에 이 부여의 연잎으로 만든 별미 꼭 드셔보세요. 연잎밥을 든든히 먹고 찾아간 곳은 바로 정림사지 박물관. 운치 있는 여름비가 내리던 밤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백제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백제문화유산 녹턴.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기념으로 백제의 문화유산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 열린 행사입니다. 이방 선생님께서 지으신 백마강부라는 작품 속의 작품인데요. 우리가 이제 잊고 싶어하는 역사 중에 하나가 의자왕이 삼천공녀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흥청망청 살았다. 그래서 백제 망국의 이제 역사가 시작됐다. 그런 참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제 궁녀가 3천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 둘보다 조금 더 많다는 의미가 3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3천궁녀라는 실제적인 숫자보다는 다만 좀 많았다라는 거를 좀 더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박물관의 유물을 설명을 듣고 그 유물이 출토된 유적을 알아보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 체험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에선 백제왕도의 출토 유물인 정림사명 기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유심히 이 기와를 이제 주워와서 발굴을 해와서 새겨진 글귀들을 자세히 보고 싶은데 안 보일 때는 탁본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탁본을 하고 났더니 태평 8년 무진 정림사 대장 장초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기와들인데요. 이 기와를 이제 태평 8년 무진 정림사 대장 당초라고 해서 1028년에 이제 정림사라는 이름으로 이 사찰이 탄생된 거죠. 그래서 이 기와가 바로 이제 저희가 항상 이 역사를 바꾼 기와 한 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여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뭐 타지에 살다 보니까 크게 관심도 없었는데 일단 이쪽에 와서 이제 제가 정착해서 살려고 하니까 좀 역사에 대해서도 좀 눈을 뜨게 됐고. 전시관에서 설명을 들은 후 국보 제9호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는 현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한여름밤 백제 유적과의 특별한 만남. 직접 보고 듣는 생생한 시간입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맨 밑바닥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봤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저 밑에가 견고해야 위에가 잘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 우리나라 유산을 잘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여 정림사지 박물관에서 진행된 백제 문화유산 녹턴. 작은 음악회도 열렸는데요. 오늘은 특히 아쟁산조 중에 진야,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이런 순서가 있는데요. 심금을 울리는 아쟁 연주. 잠시 감상해 볼까요?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랑가도 청아하게 퍼져나갑니다.
백제 유적에 울려 퍼진 전통 공연. 단아하고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백제 문화에 어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백제의 문화유산도 만나고 우리의 전통음악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부여로 놀러오세요. 선화공주와 무왕의 전설이 어린 국남지도 거닐어보고 향긋한 부여의 별미 연잎밥도 만났습니다. 백제 문화유산과 함께한 특별한 밤도 소중한 추억이 되겠죠? 여러분도 부여로 나들이 떠나보세요. 네, 백제 천년고도 부여에서 아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왔는데 네. 이 부여는 올해 초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오른 곳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녀온 국남지를 포함해서 부소산성과 낙화암이 선정됐는데요. 특히 이 백제 문화유적지 부여에 가시려면요. 꼭 아이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또 정림사지 5층 석탑하면 부여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돼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럼요. 제가 다녀온 국보 제9호 정림사지 5층 석탑은요. 우리나라에 단 2개만 남아있는 백제시대 석탑 중 하나인데요. 이 고요한 밤에 자세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석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말 의미 있고 특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정림사지 박물관에서 열렸던 백제 역사문화 녹턴, 이거는 그 백제 문화유산 주간에 열렸던 행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백제 문화유산의 이 역사와 또 문화적 중요성을 체험하고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지금은 행사가 끝났지만 앞으로도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국남지나 또 부여 정림사지 박물관에 가시면 언제나 해설사의 설명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체험해 보세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름에 부여를 방문한다면 연꽃이 활짝 핀 국남지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 특별한 역사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충남 부여를 찾아서 백제 역사의 유적도 한번 감상해보고 또 건강한 별미죠, 연잎밥도 한번 드셔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 풀고 선물 받아가세요. 네, 계속해서 이은주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엔 퀴즈 제가 재밌고 유익한 문제 5문제로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크고 밝은 보름달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슈퍼맨, 2번 슈퍼문, 3번 뉴문. 네. 크고 밝은 달이에요. 그래요, 예. 얘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얘 친구. 누구예요? 예, 허니문이래요, 허니문. 예. 자, 그냥 마구 드리는 힌트. 네. 자, 얘 친구는 허니문. 그럼 얘 누굴까요? 예. 자, 크고 밝은 보름달. 뭐든 크고 좋으면 이 슈퍼라는 단어도 붙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시간이 더 됐습니다. 이 정도면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슈퍼맨, 슈퍼문, 뉴문. 과연 어떤 것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슈퍼문입니다. 달이 지구를 공전하다 지구와 가장 가까워졌을 때 보름달이 평소보다 밝고 크게 보이는 현상을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슈퍼문이 나타날 때는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달이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힘도 커져서요. 밀물과 썰물 차이도 평소보다 19%나 벌어진다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뜨는 슈퍼문으로 인해서 최근 10년 중에 해수면이 가장 높게 상승할 걸로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나 해안지대, 저지대 침수 우려가 있으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 계속해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낭만파 시대에 주로 피아노를 위해서 작곡된 소곡으로 야상곡이라고도 합니다. 피아노의 시인 쇼팽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쇼팽에 의해 정교하고 세련된 피아노 소품으로 완성된 양식은 무엇일까요? 1번 녹턴, 2번 소나타, 3번 칸타타.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힌트 주세요. 제가 정말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좀 힌트를 드려보자면 네. 그 맨발의 디바 이은미 씨 있잖아요. 네네. 가수 이은미 씨가 이 제목의 노래를 불렀는데 네.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딱 노래를 듣고 가는데 옆에 있던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가 그 감동을 확 깨는 거예요. 예, 옆에서 갑자기 야야야 여기서 유턴해야 돼.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야 여기서 유턴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유턴해. 감동이 그냥 확 사라졌어요. 순간. 노래 들으면서 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유턴하래요 여기서 갑자기. 예. 자, 이야기 잘 들으셨죠? 정답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녹턴입니다. 야상곡이라는 뜻의 녹턴은 뚜렷한 형식이 없이 주로 피아노를 위해서 작곡된 작품입니다. 한밤의 정취를 담고 있어 선율이 대체로 부드럽고 서정적이며 감상적입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바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자주 찾게 되는 닭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여주세요. 3, 2, 1. 자, OX 퀴즈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닭도 왼발잡이 또 오른발잡이가 있다. 네. 자, 닭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과연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따로 있을지 저희도 좀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요. 사람은 다들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가 있는데 닭들도 그럴지. 이게 양발로 걸어만 다닌단 말이에요. 네. 과연 그래도 이 닭들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칠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항상 이렇게 항상 똑같이 보행하진 않고 어느 순간에는 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또 그쪽이 편하면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걸음걸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또 OX 퀴즈로 이렇게 나온 거 보면요. 뭔가 좀 닭에게는 특별함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게 O일지 X일지 가족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닭도 오른발잡이, 왼발잡이가 있을지 한번 고려해 보시죠. 네,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문제는요. 닭도 왼발잡이, 오른발잡이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셨으면 됩니다. 네. 자, 이게 과연 저희도 헷갈리는데 아무튼 궁금해요. 좀 이렇게 말씀을 정답 드렸어요. 볼까요? 예. 자, 정답. O일지 X일지.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닭은 자주 사용하는 부위가 맛있다고 하는데요. 닭은 일반적으로 왼발잡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킨을 먹을 때 맛있게 느껴지는 다리가 있다면 왼발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왼발잡이, 오른발잡이가 있었습니다, 닭도. 예. 네. 자, 그렇다면 왼발잡이인지 오른발잡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닭다리 보면 이게 살이 많이 올라와 있는 쪽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위로 향하게 했을 때 긴 면이 왼쪽을 향해 있으면 이게 왼발잡이 닭이라고 합니다. 예, 네. 왼발잡이 닭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네요. 닭 드실 때 그냥 먹을래요. 그러네요. 예, 왼발잡이인지 오른발잡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네 번째 문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눈으로 한번 먹고 또 입으로 한번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 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식재료 고유의 색을 이용하면 음식에 맛깔나는 색을 더할 수 있는데요. 다음 중 붉은 빛을 내는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1번 뽕잎, 2번 치자, 3번 비트. 네. 붉은 빛. 예. 붉은 빛 하니까 바로 이렇게 정답을 고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땡땡 코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상화폐. 이 땡땡 코인. 그 온라인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땡땡 코인이라고 하죠. 네, 이름이 같네요. 네, 맞아요. 또 그 랩하고 힙합 하시는 분들이 딱 랩을 시작하기 전에 땡땡 박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박스. 이거 주세요. 하잖아요. 그래요? 네, 아시는 것 맞죠? 그럼요, 알죠? 알죠. 네, 다 아는 힌트를 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뽕잎과 치자, 비트. 자, 어떤 것이 정답일지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비트입니다. 빨간 무라고도 불리는 비트는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데요. 비트의 붉은 색소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으로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암 예방, 염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비트는요, 생것 그대로 샐러드나 생채로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뭐 스프로 먹어도 되고 전으로 부쳐 먹어도 맛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끝까지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문제는 시사 상식 문제입니다. 보여주세요. 3, 2, 1. 일본이 자국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 전자부품 등을 외국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국가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황색 국가, 2번 백색 국가, 3번 녹색 국가. 네. 항상 이슈죠. 이걸 뭐 이렇게 털어봐도 이렇게 항상 깨끗하다. 예, 깨끗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통과 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런 국가를 뭐라고 부르는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봐도 뭔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뭔가 깨끗한 느낌을 깨끗하다 주는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거 아무것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없는 뭔가 하얀 도화지처럼. 자, 황색 국가, 백색 국가, 그리고 녹색 국가.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백색 국가입니다. 무역에서 백색 국가는 일종의 동맹 개념처럼 사용되는데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로 일본 제품을 수출할 때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에 백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과연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아침엔 퀴즈 선물 받아가실 행운의 주인공들 발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6587번, 7839번, 2558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좀 원활치 않았어요. 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시스템에 문제가 좀 생겨서 원활치 않았었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예. 자,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윤주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복고를 의미하는 레트로와 뉴트로가 유행이었는데 요즘에 이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드라마의 영향 때문인지 개화기 의상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개화기 의상을 대여해주는 것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남 합천에 가면 개화기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다양한 체험들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여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경남 합천으로 가보시죠. 합천이 뜨고 있습니다. 작년 최강 폭염을 자랑했던 데프리카를 제쳤습니다. 하지만 올해 합천은 다릅니다. 시원하면서도 재밌는 합천, 시원하고 재밌다. 두 가지가 합쳐진 합천 가볼게요. 와, 야 여긴 들어오자마자 과거로 확 온 느낌인데요. 와 이런 거 보세요. 야 이거 보시면 예전에 영화 촬영 때 소위 이제 귀부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의상인데 요하고 딱 어울리는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과연 사이즈가 있을까? 디자이너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저희는 개화기 의상을 전문적으로 대여해주는 곳입니다. 아 인기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저희 인기 있는 옷은 이런 의상으로 와 예. 일명 스트라이프 진짜 예전에 그 어른들이 많이 입었던 그런 옷이 그 당시 모습들. 케이블 드라마 인기 이병헌 복으로 유명해진 의상들인데요.
요즘 합천에 오면 꼭 들르는 곳입니다. 네. 정장 앞에서 숨 참는 저의 인격? 영자, 너의 마음 않고 기다릴게. 천운이 올 때까지. 바람에 날려버린 어무한 맹세. 자, 본격적인 합천 나들이 시작합니다. 영상 테마파크 속 개화기 거리를 찾았는데요. 맞춰보고 내놓는 영화 드라마 촬영지는 오늘도 열일 중인데요. 사실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우리 허용되는지 이 더운 날 이렇게 나가면 이상한 사람 소리 듣잖아요. 오늘 어떻게 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네. 의상 체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진주에서 왔어요. 아, 진주에서? 네. 그럼 다 같이 어떤 관계세요, 이렇게 오신 게? 그냥 이모 동생. 이게 의상을 일부러 입으시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 거리를 활보한 이유가 있으시죠? 그렇죠. 네, 어떠세요? 옛날을 현상하면서 옛날에 우리 영화 배우도 해보고 싶었고 네네. 그런 꿈이 있었기에. 아하. 네. 영화 배우 그래서- 꿈이셨어요? 네. 이름 주인공 이름 뭘로 할까? 주인공 이름 네. 윤정이. 윤정이 촌스러운데? 어쨌든 윤정 씨, 윤정 씨 옵니다. 윤정 씨 옵니다. 그럼 같이. 예. 우리 졸부야, 졸부. 갑자기 돈이 많아진 거야. 거드름 피면서 가는 거야. 자, 좀 더 건방지게. 예. 건방지게. 윤정이 가보자. 윤정이. 우리 돈 많으니까. 윤정이. 윤정이. 야, 뭐 먹을까? 뭐 사줄까 내가? 맛있는 불고기집에. 불고기 늘 먹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딴 거 먹자. 뭐 해줄까? 뭐 먹을까? 뭐 해줄까? 여기 있는 집 다 사줄까 내가? 이 집 다 사줘. 다 사줄게. 뭐 겸사스 필요 다 사니까 돈 많으니까. 돈 많은 거 알잖아, 그지? 돈 많은 사람 좋아하잖아. 돈 많은 사람 좋아하지. 야, 다들 의상이 화려하시고 예쁘지만 특히 이 의상도 굉장히 예쁘십니다. 네. 많이 고르신 거죠? 고심 끝에. 예. 오늘 컨셉은 가수. 그럼 노래를 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좋고. 자, 가봅시다. 자, 박수 한번. 별들이 소간대는 홍콩의 밤거리. 가수처럼 하시라니까요? 가수처럼. 합천에 이런 영상 테마파크에서 사진도 찍고 노실 수 있고요. 또 이런 옷도 이렇게 빌려 입으시면서 좀 이렇게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고요. 나중에 그 강에 가시면 또 막 이렇게 물놀이도 하실 수 있고 되게 좋은 곳입니다. 칭찬 일색 합천에 올여름 명물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자, 점점 볼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합천입니다만은 여기 있는 곳은 또 분재공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곳입니까? 예, 저희들 이 분재공원은 영상 테마파크 준공 이후에 2012년도에 착공해서 올해 지난 7월 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 이제 분재공원은 더 좀 가족 단위가 왔을 때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세트장 앞에 한국정원, 그다음에 분재원, 어린이 정원의 세 가지 테마로 종합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 손자까지 세대별 취향 저격 분재공원도 꼭 들러보세요. 모노레일로 하늘을 달리다 보면 도착하는 핫플레이스. 이 코끼리 좀 특이합니다. 예. 어떤 코끼리인가요? 저희들 어린이 정원에 네. 다른 색깔, 저기 가면 좀 차별화된 걸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어린이 정원에 코끼리를 크게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길이만 47m 미끄럼틀이 돼가지고 국내 최대 그 규모라서 지난 7월 4일날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인증서를 저희들이 교부받았습니다. 와, 47m. 예. 저분 진짜 안내만 주시고 그냥 가시네. 코끼리 뱃속입니다. 코 안쪽인데 여기 미끄럼틀. 와, 여기 들어가면. 우와, 갔다. 중년에 타는 미끄럼틀. 아이와 함께 왔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재밌다. 오. 완전 수동이다. 미끄럼틀이고 기끄럼틀. 기어서 가는. 야, 근데 제대로 탄력 받으면 진짜 재밌긴 재밌겠어요. 여름에 물놀이를 빼면 섭할 일. 은빛 백사장과 1급수 황강은 태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 합천 황강만한 곳이 없습니다. 가자!
다양한 물놀이 시설은 합천이 여름축제 1번지로 꼽히는 이유랍니다. 쉬면서 음악을 숨을 쉬면서 자 나옵니다. 예. 이쪽으로 와야지. 저희 거창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러 왔어요. 아, 네. 거창에서. 네. 거창에는 뭐 수송도도 있고 네, 맞아요. 많이 있는데 네. 합천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 빠지가 유명해서 왔어요. 예. 네. 오니까 어떠세요?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다들 그야말로 순수하게 친구들 사이. 네, 다 친구. 아무 상관없네. 네, 아무것도. 친구들 오니까 뭐가 좋습니까? 너무 맘대로 놀아서 좋아요. 얼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놀아서 좋아요. 얼굴 생각하지 않고 노는 것 네. 같다고? 자, 그야말로 시원합니다. 올여름 비서는 한강에서 즐기는 수상 레포츠는 20여 가지. 짜릿한 스릴을 원한다면 땅콩 보트가 제격인데요. 고속주행 제트스키에 매달려 달리다 보면 더위는 36개, 몸은 혼비백산. 야, 여기가 황강인지 황천인지 나은지 모르겠지만 무게 때문에 뒤집어서 완전 물에 빠졌거든요. 진짜 찹니다. 냉동육도 괜찮죠, 냉동육. 와, 이제 살고 나니까 드릴 말씀이지만 재밌습니다. 옷만 제대로 준비하시고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정말 추천하는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출발 전 물 세례는 친절 보너스. 야, 이제 빠져보니까 알겠네요. 진짜 시원하시죠? 시원하고 스릴이 있습니다. 네네. 그 이런 축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아, 네. 6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강에는 일단 첫 번째 물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천혜의 자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익스트림한 레드 스포츠가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물오른 연기부터 초록이 싱그러운 정원에서 산책도 가능합니다. 스릴도 있고요. 모험도 있고요. 예쁜 추억도 있고요. 여러분 합천으로 많이 오세요. 시작. 별들이 소근대는 네. 합천에 이렇게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일단 그 개화기 의상을 입고 옛날 배우 흉내도 내볼 수가 있고 또 국내에서 가장 긴 코끼리코 미끄럼틀도 타볼 수가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한강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도 즐기고요. 또 20여 가지의 수상 레포츠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경남 합천으로 이번에 여름휴가 가는 분들도 많아지겠는데요. 그래요. 예. 네. 자, 이번에도 또 하나의 시원한 소식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에는 아주 특별한 이 시원한 별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무더위도 사르르르 녹일 수 있는 그런 별미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의 특산물로 만든 이색 빙수라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의 어떤 맛을 낸 빙수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더워. 부채질을 해도 안 시원하고 얼음을 대고 있어도 안 시원하고 선풍기를 켜도 안 시원하고 에어컨 켜야겠다. 에어컨. 제일 세게 하고 그래도 너무 더워. 이럴 때는 진짜 딱 시원한 바닷가 가가지고 물놀이하고 시원한 음식 먹으면 딱 최고인데 너무 덥다. 여러분 누가 제 더위 좀 식혀주세요. 자고로 빙수의 계절이다. 더운 여름날 더위를 싹 날아가게 해주는 빙수. 여기에 제주의 맛과 멋을 더한 제주만의 이색 빙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빙수들인지 빙수야 기다려. 영양은 물론 깊고 향긋한 풍미로 전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고자 당근. 여름이면 빙수로 변신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당근 빙수가 맞습니다. 진한 주황빛의 당근 향과 단맛이 어우러져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당근 빙수. 여름의 맛을 신선하게 느낄 수 있는 제주만의 빙수인데요. 당근 빙수, 대체 어떻게 탄생한 거래요?
사실 제가 남편을 올레길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남편이 뜬금없이 당근 주스를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웬 당근 주스인가 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향긋하고. 그래서 다시 제주로 이주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나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시그니처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당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근을 활용해서 좀 더 맛있는 메뉴, 특색 있는 걸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당근 빙수에는 들어가는 재료들이 단출하지만 진한 달달함이 느껴지는데요. 저희 앞에 있는 이 재료들이 당근 빙수에 들어가는 다 재료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구자 향당근을 100% 간 당근즙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유예요. 네, 이거는 연유고요. 네, 이렇게 섞으면 당근 빙수 얼음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달콤한 맛을 추구하는 당근 빙수. 구자 향당근을 짠 즙에 우유와 연유만 섞어 당근 빙수 얼음을 만드는데요. 이곳에서 연중 만날 수 있는 당근 빙수. 만드는 법은 간단하지만 주인장의 깊은 생각이 녹아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빙수라고 하면은 저희가 막 많이 올려져 있고 좀 화려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할 텐데 참 간단해요, 보면은. 저희가 당근 빙수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토핑을 올려봤거든요. 근데 당근 향을 강조하면서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토핑이 오히려 빠지고 정말 딱 필요한 재료만 올리게 됐어요. 고소하게 볶은 호두만 약간 첨가해 완성하는 당근 빙수.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인데요. 당근과 색다른 조화를 이루며 고소한 맛은 물론 영양까지 챙겨줍니다. 기분 좋은 당도와 약간의 우유향이 평소 당근을 즐겨 먹지 않는 사람들의 입맛도 사로잡습니다. 당근의 그 향이 굉장히 향긋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색이 눈을 딱 사로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고 일단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구자 당근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 당근 빙수가 이제 구자 당근을 알리는데 좀 일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구자 향당근, 그리고 여름에는 향긋한 이 당근 빙수 많이 찾아주세요. 사장님, 여기 팥빙수 하나 주세요. 주문하신 팥빙수 나왔습니다. 뭐야, 저는 팥빙수 시켰는데 이거는 그 제주도 오메기떡 아니에요? 이거는 오메기 감자빙수입니다. 제주에 어울리는 빙수를 찾아 고민 끝에 탄생했다는 오메기 감자 빙수는 오메기 떡과 고구마가 들어간 빙수인데요. 이제까지 이런 빙수는 없었다. 이건 떡인가 빙수인가. 와, 떡도 있고 아주 그냥 시원한 빙수도 있고. 이 빙수는 도대체 어떤 빙수인가요? 일단 자색 고구마와 연유와 우유 얼음을 합친 그 빙수 얼음이랑, 그다음에 떡은 저희 제주 향토 특산물인 그 오메기 떡을 같이 합산한 특색 있는 오메기 감자 빙수입니다. 제주산 자색 고구마 시럽을 혼합한 매력적인 보라색 얼음을 갈아 만드는 빙수. 여기에 오메기떡, 팥, 아이스크림과 견과류 등을 넣어 완성하는데요. 설탕의 억지스러운 단맛보다 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에 오메기떡의 고소함이 최고의 궁합을 이룹니다. 제주도의 정겨움과 제주도에 있는 특산물에 대해서 좀 더 유명하게 알리고자 이 빙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 불여일식, 오메기떡 감자빙수. 명성의 맛이 그대로 전해질까요? 제가 이 빙수를 먹어보니까 쫀득쫀득한 이 오메기떡도 있고요. 아주 그냥 시원한 그 빙수의 맛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님도 보고 뻥도 따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바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 한라산이 빙수로 탄생했다. 설산의 운치가 소복하게 쌓였는데요. 제 앞에 있는 게 바로 한라산 빙수입니다. 이 한라산 빙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누구나 제주도 하면 아는 것이 한라산이고요. 그리고 한라산의 모양과 그다음에 그 하얀 색깔, 거기다가 이제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그 봄과 가을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형상화한 빙수라서 저희가 한라산 빙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주다운 요소를 담으려고 노력한 한라산 빙수. 한라산을 먹는 듯한 재미와 유기농 우유의 고소함. 억지스럽지 않은 적당한 단맛은 제주를 찾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도 남습니다.
빙수를 정말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이렇게 여기 와서 빙수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부드럽고요. 맛있고 아주 신선한 맛이었습니다. 아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시원한 빙수도 먹고 같이 이렇게 타피오카도 올리고 시럽도 부어서 먹어보니까 되게 재미도 있고 또 재미가 있는 만큼 또 맛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라산 빙수의 탄생 과정을 엿볼까요? 유기농 우유로 얼린 얼음을 갈아 국내산 단팥위에 덮어 한라산 모양을 만들고 제주산 녹차 시럽과 수제 연유의 타피오카 펄을 곁들여 줍니다. 이건 한라산 빙수 번외편 진달래왓. 자색 고구마 시럽을 넣어 봄날의 예쁘고 신비로운 진달래왓을 빙수로 탄생시켰는데요. 제주도의 그 신선한 유기농 우유를 사용한 원유를 사용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만든 수제 연유와 그다음에 색깔이 예쁜 그 녹차 시럽과 그다음에 쫄깃쫄깃한 타피오카 펄을 이용한 제주에서만 맛보실 수 있는 빙수입니다.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빙수. 소연 씨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너무 부드러워서 깜짝 놀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야, 이렇게 사르르 녹는 게 정말 맛있네요. 봄꽃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달달한 봄의 맛과 또 청청하고 시원한 여름의 맛을 느껴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여름도 굉장히 덥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제주에 오셔서 이색 빙수로 올여름 건강하게 나세요. 덥다고 짜증내지 말고 시원한 빙수 한 그릇으로 더위를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거기에 제주의 특별함을 담은 멋을 느끼다 보면 짜증도 불평도 사르르 녹아내릴 겁니다. 오직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빙수. 이 여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맛보세요. 네, 이 제주 당근과 오메기 떡을 이용한 빙수.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제주 한라산 등반을 마치고 나서 이 제주 빙수를 먹는 기분, 그 느낌 어떨까요? 그렇게 해본 분만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로요. 한라산 빙수는요. 마치 한라산의 눈이 소복하게 쌓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시원하게 느껴졌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색 빙수 맛보시면서 무더위를 싹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절로 빙수를 찾게 되는 이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한낮에 또 몇 도까지 올라갈지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더위의 기세가 맹렬합니다. 오늘은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겠는데요. 현재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중남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충남 북부로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또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한편 고온 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은 세정제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섭취해 주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충남 내륙에는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33도, 세종과 대전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진 31도, 홍성 30도, 보령 32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안팎으로 낮게 일겠고요. 이 대조기 기간에 슈퍼문까지 뜨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폭염의 기세는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시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볼 텐데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명소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1178번님, 꼭 멋진 경치만 명소가 아니죠. 이렇게 더울 때는 시원한 도서관도 명소가 아닐까요? 올여름 서울로 휴가 떠나실 분들에게 이 별마당 도서관 추천드립니다. 시원한 도서관에서 휴가 보내는 것도 너무 좋죠. 그래요. 좀 특색 있는 도서관 같은데요. 별마당 네. 도서관.
1369번님, 여름휴가를 맞아서 오랜만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시청 앞 덕수궁에서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도 즐기고요. 맛난 국밥도 먹고 왔죠. 힐링하고 오셨네요. 네. 예, 좋습니다. 2282번님,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대전 유성구의 명소는 바로 카이스트입니다. 특히 봄에 벚꽃이 피면 더 예쁘죠. 올봄에도 참 예뻤습니다. 맞아요. 늘 예쁘더라고요, 봄마다. 그래요, 예. 2950번님, 대전 서구의 대표적인 명소 바로 한밭수목원인데요. 늦은 밤에도 산책 가기 좋은 도심 속 공원인 한밭수목원,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힐링 장소입니다. 네, 도심 한복판에 이런 수목원이 있다는 거, 예, 시민들에게는 참 복이죠. 예.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5200번님, 대전시 명예기자로 활동하는 애청자입니다. 대전의 명불허전 2곳 알려드리겠습니다. 효의 심장 뿌리공원과 가을 국화축제 활용점정 유성 유림공원입니다. 두 군데 다 좋죠. 그럼요. 믿고 가도 되겠네요. 그래요. 뿌리공원, 유림공원. 0795번님, 저는 이번 주 화요일 휴가로 다녀온 제천 청풍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바라본 청풍호 풍경이 정말 아름답고요.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제천 청풍호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더욱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그래요. 예. 3343번님, 며칠 후 거제도에서 친정 식구들이 대전으로 놀러 오는데 5월드랑 대청댐으로 놀러 가려고 합니다. 조카에게는 5월드, 친정엄마에게는 대청댐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딱이네요. 그래요. 코스 예. 제대로 짜셨어요. 4486번님, 아산에는 신정호 물놀이 수영장이 유명하죠. 아이들과 올 여름에도 찾아가려고 합니다. 시원한 물놀이를 한 후에 산책을 해도 좋답니다. 네, 아이들이 아주 신났네요. 예. 신정호 물놀이만 한 게 물놀이장. 예. 3080번님, 천안 12경 중 하나인 태조산 각원사입니다. 빨간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죠. 공기도 맑고 시원한 샘물도 마시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런 명소입니다. 또 물도 꼭 마셔봐야겠어요. 태조산 각원사로 한번 등반해 보시죠. 예. 네. 0180번님, 제 고향 서천에 있는 해양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다양한 전시물도 있고 스카이워크도 있지요. 남녀노소 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내 고향 서천의 명소 정말 좋죠. 네, 무엇보다 내 고향이 최고죠. 예. 맞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가족 애니메이션 윤 달의 요정 영화가 3일 오후 3시 한밭도서관 문화사랑방 2층 강당에서 무료로 상영되고요. 감각의 교감, 오감으로 만나는 이육루 예술 전시회는 9월 29일까지 대전 이육루 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한여름밤의 숲속의 작은 음악회는 17일 저녁 7시 만인산 자연휴양림 야외음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제22회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가 오늘부터 10일까지 아산시 신정호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막을 올립니다. 2019 춘장대 해수욕장 여름문화예술축제가 내일과 모레 춘장내 해수욕장 중앙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200만 명 방문 기념 악극 찔레꽃이 17일 예산군 문예회관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재민천을 따라 흐르는 공주의 문화골목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60년대와 70년대 수많은 하숙생들로 붐비던 공주 원도심의 재민천 거리와 주변에 자리한 다양한 문화공간. 내일 아침 만나보세요. 또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과민성 방광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보통 이 소변을 5번에서 7번 정도 본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너무 자주 본다면 과민성 방광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자주 보게 되는 빈뇨, 그리고 갑자기 마려워서 참기가 힘든 요금 등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일 아침에 자세하게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예, 건강하게 또 기분 좋게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